독일 동화의 길 27번째 시간입니다. 독일 동화의 길 27번째 시간은 동화 홀레 할머니의 도시 헤슈시 리히테나우입니다. 헤슈시 리히테나우가 여기 있습니다. 헬자가 여기 있고요. 카우프겐이 여기에 있고 카셀이 여기에 있습니다. 헤슈체 리히테나우에 가면 이렇게 프라우 홀레 룬트베역이 있어서 12개의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적은 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카셀 플루스티켓으로 헤슈시 리히테나우로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교통권이므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곳으로 가기로 했다. 역으로 가서 물었더니 한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전철 4번을 타라고 했다. 곧 차가 왔다. 전철을 타고 가는 동안 한 분에게 내가 카우프겐 앞타이로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곳은 쿠니군대 황비가 수녀로 여생을 보낸 곳으로 그곳 역시 독일 동화의 길에 속하는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앞타인 수도원. 하지만 카우프겐 역에는 정거장이 여러 곳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오버 카우프겐 밑에 역에서 내리라고 했다. 리히테나우에 도착하자 아직 9시가 되지 않았다. 준비해간 자료에는 박물관이 중요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물관은 닫혀 있었다. 프라홀레 무제움을 홀레움이라고 한다. 그런데 박물관 개장 시간이 일요일 14시에서 17시뿐이다. 나의 일정과 맞지 않아 실망하고 있었다. 길을 가는 한 아주머니에게 홀레 공원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시의회 건물 바로 옆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였다. 시의회 옆으로 난 프라홀레 파악으로 갔다. 그것을 둘러보다 산책 중인 할머니 두 분을 만났다. 프라홀레에 대해서 좀 더 알자면 어디를 더 둘러봐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조각상이 있다고 얘기했다. 급한 마음에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길을 가는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더니 시청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했다. 거기 몇 가지 자료들이 있었다. 단지 이것 때문인가? 관광 코스가 적힌 팜플렛만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 이름이 프라홀레 룬트베역이었다. 비교적 한 동네를 동화 프라홀레 이미지로 잘 장식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다. 시의회에서 나가니 한 젊은 아낙네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었다. 팜플렛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며 그 부조상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시청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용기를 내어 다시 들어갔다. 그때 막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여자분에게 물었더니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다. 아마도 직원이거나 시의회와 관계가 있는 분이셨다. 그러고는 그분은 다른 문을 열고 시의회의 다른 방으로 사라졌다. 잠시 기다렸더니 다시 나와서 동행하며 부조상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물관을 구경하고 싶지 않느냐? 내가 닫혀있어 구경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녀가 열쇠를 가져오겠다고 했다. 박물관 앞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10분 정도 기다렸더니 한 청년이 열쇠를 들고 왔다. 얼마나 친절하게 박물관을 안내해 주는지. 헤슈시 리히테나우는 동화 속의 주인공을 소재로 꾸며놓은 아주 인상적인 마을이었다. 마을 거리를 따라가는 코스에는 보드에 흰 깃털을 찍어 놓았다. 마치 힐데스하임이 장미로 코스를 표시해 놓듯. 홀레 부인의 베개 깃털이다. 그녀가 베개를 털면 깃털이 떨어져 지상에는 눈이 내린다나. 11시였다. 헬자로 떠났다. 헤슈체 리히테나우 그 마을로 가면 입구에 바로 톨zum 프라우홀레란트, 프라우홀레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로 목골조 가옥이 시작됩니다.
이 건물이 바로 박물관입니다. 그 앞에 분수도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라우 홀레 박물관 홀레옴이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는 시간이 일요일에만 열고 14시에서 17시까지 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원래 옛날 시청사인데요. 1637년에 크로아티아인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1651년에서 56년 사이에 재건되었으며 1904년에 리모델링 했고 1962년까지 시청 업무를 받던 그런 곳입니다. 마을에 있는 목골조 가옥들입니다. 이곳이 바로 신시청입니다. 신시청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거기에는 각종 팜플렛, 시 행정을 안내하는 각종 팜플렛이 있고 다시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시청 안에 건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이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프라우 홀레 파악이 나옵니다. 프라우 홀레라는 동화의 줄거리를 알아야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계모 밑에 자라고 있는 어떤 아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지요. 계모 밑에는 자기 친딸, 못난 친딸이 있고 예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어부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딸에게만 자꾸 일을 시켰는데 특히 그 우물가에서 물레를 잡고 자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그 손에 피가 나서 그 얼레에 묻었는 거죠. 그래서 그 얼레를 닦으려고 우물로 고개를 숙이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그 얼레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계모인데 가서 어머니인데 가서 얼레를 빠뜨렸어요 하니까 계모의 말씀은 네가 그거 찾아오는 게 좋을 거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우물로 가서 얼레를 찾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물 속으로. 이제 그 우물을 상징합니다. 여기 있는 우물은. 그러자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아름다운 그 자연이 펼쳐지면서 빵 굽는 오븐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오븐기들이 빵이 다 굽혔으니까 날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래서 그 소녀는 꺼내주고 또 조금 지나니까 사과나무들이 내 다 익었으니까 나무 좀 흔들어 달라고 해서 다시 또 흔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집 앞에 도달했는데 그 집 앞에 이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홀레 할머니인데 인상이 아주 특징적이었어요. 동화에 보면 그 이빨이 대문짝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못생긴 할머니죠. 그러니까 아주 무서워서 달아나려고 하니까 네, 괜찮다고 이렇게 오라 해서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살게 된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한 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 베갯잎을 터는 그런 거죠. 그 베개를 털면 이제 지상에는 눈이 내리는데 그 베개 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다
하고 있는데 향수병이 들었지요. 집에 가고 싶어서 집에 좀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문관을 나섰는데 금화가 떨어져서 몸에 다 달라붙어서 뿐만 아니라 할머니께서는 그 잃어버렸던 얼레까지 찾아주시면서 집으로 가라고, 잘 가라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다시 오게 된 이야기. 그래 왔더니만은 계모는 돈 욕심 때문에 그 자기 친딸도 억지로 그 얼레를 물에 빠뜨리고 또 뛰어들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또 세계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시키는 일도 제대로 잘 하지도 않고 게으름만 피고 침대에 누워 자기만 하고 물론 갈 때부터 5분기에 빵도 꺼내주지도 안 하고 사과나무도 흔들어 주지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 나올 때는 역청을 뒤집어 쓰고 나왔는 그런 장면. 그래서 위에 글은 뭐냐 하면 이거지요. 키케르키 골드마리 이스트 비드히 꼬끼오 황금마리가 다시 돌아왔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거는 꼬끼오 역청을 뒤집어 쓴 마리가 다시 돌아왔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렇게 홀레공원은 아주 산책하기에 좋은 그런 곳입니다. 바로 골드마리가 이렇게 베개를 털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앞에 보면 동판이 하나 있습니다. 깃털이 눈송이가 되었다. 그런 동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2번이었나요? 거기에 가면 이런 조형물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건물도 이런 재질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오히려 녹이 슬면서 그 보호하는 부식을 보호하는 부식을 방지해주는 그런 어떤 재질의 것입니다. 뭐 그곳에 풍경들을 사진 찍었습니다. 마을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 벽에 새겨진 약초 뭐 이런 곡식 이런 그림들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칼펜 팽어타이키라 해서 잉어를 뭐 낚는 연못 그런 연못입니다. 카펜팽어 타이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코스에는 그 프라이야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 프라이야 여신상은 사랑과 결혼의 여신이고,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고, 봄을 상징하는 여신, 행운을 상징하신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 마을을 돌아다닐 때는 이처럼 그 바닥에 새겨진 깃털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박물관이고요. 구시청이자 현재 홀레 박물관이고요.
그 앞쪽입니다. 그 윗부분만 찍었습니다. 홀레 할머니가 베개를 털면 지상에는 눈이 내리는 그런 모습.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문 입구입니다. 조금 전 오른편에 본 그 홀레온 무세움이라고 되어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나타납니다. 그 동화 얘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그림들이 있죠. 이거는 실제 그림이 아니고 조형물이고요. 그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누가 이렇게 동전을 던져놓고 그 옆에는 이렇게 물레도 있습니다. 계모 엄마를 둔 아름다운 그 소녀가 물레를 씻기 위해 우물에서 그 피가 묻은 물레를 씻으려고 하다가 빠지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환생해서 참 그 이후에 어떤 마을에 이르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들판과 마을에 이르게 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빵 5분기를 지나면서 빵을 꺼내주는 모습. 사과나무를 지나면서 사과나무를 흔들어주는 모습. 그리고 그 홀레 할머니 집 앞에 해서 도달하는 모습. 그런 얘기죠. 거기서 뭐 음식도 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부엌일도 하고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베개를 베개를 틀면 거기서 이제 깃털이 떨어지면서 지상에는 눈이 내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향수병이 들어서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 홀레 할머니가 가라고 허락하시면서 대문관을 나서자 이렇게 금화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는 또한 잃어버린 얼레까지 찾아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거는 계모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들어가서 일은 하진 안 하고 여러 가지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네요. 일은 하진 안 하고 노상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한 그런 모습. 그래서 나갈 때에는 참 자기도 금화가 쏟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역청이 쏟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 마을에서 찍었는 아주 그 무늬가 아름다워서 찍어 놓은 것입니다. 잠시 후에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 박물관, 그 프라우 홀레 박물관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화와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하나는 지하세계와 관계되어서, 다른 하나는 약초세계, 다른 하나는 마이센 지역의 세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4가지 사실과 관계해서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아주 좁고 찍는데 좀 카메라를 들이대기가 굉장히 힘든 곳인데, 아무튼 뭐 순서를 따라가기가 좀 힘든 곳이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프라우 홀레를 찾아봤어요. 프라우 홀레를 찾으니까 이 프라우 홀레가 홀다 신하고 관계가 있다. 홀다 신하고 관계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가 봐요. 홀다하고 홀레하고 관계가 있대요. 홀다 신과 관계가 있고,
이 홀다 신은 겨울의 신이고 온화한 신이라고 해요. 독일에 보면 홀트라는 것이 귀여운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거와 또 연관이 있다고 어느 상으로 보면 그런 얘기 해나고요. 다른 곳에 보니까 홀다는 여신 홀다 씨는 환생하고 관계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우물에 빠져서 우물 그다음에 지하 세계로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승 세계. 그다음에 거기 가니까 또 아름다운 또 세계가 있고 다시 또 지상의 세계로 돌아오는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우물에 뛰어들어서 죽어서 다른 세계로 갔다가 거기서 행동의 열매를 얻어서 그 후에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오는 이런 어떤 모습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입니다. 그분이 불을 켜줘서 그 안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약초 세계입니다. 약초 세계. 약초와 관계해서 저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뭐 관계된 설명들이 나오고 이래서. 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사진 찍기 아주 힘든 곳입니다. 이 기계는 양쪽에서 서로 잡아당기면은 이 깃털이 올라갑니다. 깃털이 위로 올라가면서 내기를 하는 거죠. 누가 서로 높이 깃털을 올리나 그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불을 켜고 뭐를 켜니까 이런 그 암막, 그 아주 캄캄한 곳인데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직원이 조작을 해주더라고요.
시작까지 얘기한 그 지하 세계와 관계하는지도 모릅니다. 뭐 여기까지네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이 해시시 리히트나우를 봤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거기 일요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분들이 박물관 문을 열어줘서 너무나 참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기 직원분과 또 직접 문을 열어주고 불을 켜주고 조작해본 그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께도 또 부족하지만 27번째 해시셀 리히트나우를 보셔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